적어도 75만원에 해당하는 옵션은 뭔가 더 넣어줘야 됐어요.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기아의 2019년형 더 뉴 레이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디럭스 트림입니다. 1315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4단 자동 변속기가 추가되었는데요. 요즘 수동 변속기 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어설프게 수동 변속기를 옵션으로 만드느니 차라리 일괄적으로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후방 주차 시 도움이 되는 주차 센서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사이드미러의 각도 조절은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아무리 경차라고 해도 사이드미러 조정은 전동으로 해야겠죠? 레이의 장점인 넓은 트렁크 활용을 위해서 2열 시트는 폴딩이 됩니다. 레이가 2열 시트 폴딩까지 되면 적재 공간이 정말 넓더라고요. 최소 싱글 사이즈 매트리스는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스마트 키는 아니지만 무선 리모컨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고요. 경차급에 어울리지 않게 풋파킹 브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아반떼도 파킹 브레이크는 핸드 브레이크인데 풋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센터 콘솔 공간 활용에 유리하겠죠.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은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등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차선 변경해야 하는 쪽으로 한 번만 튕겨주면 알아서 3번 불이 깜빡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없는 경차도 있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는 정말 편한 기능이에요. 깡통이라고 블루투스 빼고 USB 빼고 그런 건 없네요. 블루투스 핸즈프리뿐만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노래 듣는 것도 가능하고 USB도 꽂힙니다. 핸들에 아무 버튼도 없을 줄 알았는데 기본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오디오 컨트롤러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럭스 트림 단점입니다. 휠 타이어가 정말 없어 보입니다. 옛날 택시 깡통 휠처럼 되어 있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휠 커버가 있긴 한데 이건 뭐 아무리 눈썰미 없는 사람이 봐도 야 이건 정말 낮은 옵션이구나 하실 거예요. 이게 티가 많이 나냐고요? 네, 많이 납니다. 시트는 직물에다가 열선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겨울엔 정말 춥잖아요. 아무리 직물 시트가 가죽 시트에 비해 좀 덜 추운 느낌이라고 해도 열선이 안 들어오면 추운 건 똑같습니다. 스티어링이 틸트만 된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키도 다르고 팔 길이도 다르고 아무래도 다들 신체 사이즈가 다른데 어째서 위아래로만 조정되고 앞뒤로는 조정이 안 되게 했을까요? 이거는 시트를 앞뒤로 조정해서 시트 포지션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키가 커서 시트를 뒤로 뺐더니 핸들이 멀고 핸들을 맞춰서 시트를 당겼더니 다리가 너무 남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텔레스코픽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레이는 텔레스코픽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운전 자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시승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드미러 전동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전동으로 접히는 건 아닙니다. 사이드미러 거울의 각도만 조절이 되는 거지 접는 건 손으로 접어야 돼요. 트렌디 트림입니다. 1380만원이고요. 디럭스 대비 65만원 올랐습니다. 디럭스에서 너무 없어 보였던 깡통휠이 이제 알로이 휠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깡통티는 안 나죠. 사람 손으로 일일이 접어줘야 했던 사이드미러는 이제 전동으로도 접힙니다. 전동으로 되는 김에 LED 깜빡이도 같이 넣어줬네요. 먼지 날리던 직물 시트는 가죽 시트로 바뀌고요. 추운 겨울날 치질 걸리지 말라고 열선 시트도 같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했던 운전석 시트 높이 장치가 추가되었는데요. 초보의 경우 시트 높이 조절 장치가 꼭 있어야 하는데 원래 처음 운전할 때는 시트를 많이 올려서 운전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시야가 좀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시트 조절이 안 되면 뭔가 답답하게 운전하게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겠죠. 트렌디 트림 단점입니다. 경차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380만원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핸들은 가죽 핸들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마트 가서 가죽 핸들 커버 사서 씌워야 합니다. 그런 거 뭐 안 씌우고 타면 안 되냐고요? 일반 우레탄 핸들은 실제 잡아보면 미끄럽기도 하고 겨울엔 엄청 차갑습니다. 1열엔 열선 시트가 들어왔지만 2열엔 열선 시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차라 2열 열선 시트를 기본으로 넣어달라는 건 너무한 거 압니다. 하지만 레이는 생각보다 아이들과 많이 타는 차거든요. 그런 면에서 열선 시트가 안 들어갔다는 건 좀 아쉽죠. 럭셔리 트림입니다. 1455만원이고요. 트렌디 대비 75만원 올랐습니다. 트렌디에서 아쉬웠던 우레탄 스티어링이 가죽 스티어링으로 바뀝니다. 거기다가 기어봉도 가죽으로 감싸주었네요. 제 생각은 최소 스티어링과 기어봉은 가죽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장 많이 붙잡고 있게 되는 게 바로 스티어링과 기어봉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죽이 아닌 플라스틱이면 운전하는 내내 아쉽습니다. 뒷좌석 동승자도 춥지 말라고 2열에 열선 시트 들어오고요. 그리고 드디어 스마트키 들어왔네요. 럭셔리 트림 단점입니다. 디럭스에서 트렌디에 갈 때는 65만원 상승되었는데 넣어준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트렌디에서 럭셔리는 75만원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넣어준 건 가죽 스티어링, 스마트키, 2열 열선 시트 정도입니다. 거기에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수동으로 온도를 조절해야 되고요. 풍량도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75만원 가격 상승 대비 추가된 옵션의 양과 질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1,570만원이고요. 럭셔리 대비 115만원 올랐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멋진 헤드라이트와 LED 후미 등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거 낮에도 멋있지만 밤에도 멋있어요. 그나저나 레이 헤드램프 왠지 모하비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계기판도 바뀌는데요. 그것도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뀝니다. 물론 LCD 계기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속도가 바늘이 아닌 디지털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인성이 좋습니다. 수동으로만 조작해야 되던 에어컨이 오토 에어컨으로 바뀌었는데요. 공조기 건들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은근 꿀기능이죠. 이제 사시사철 22.5도에 고정해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차가 알아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온도에 맞춰서 풍량을 조절하니까요. 단점입니다. 가격 상승이 무려 115만원입니다. 그런데 LED 램프와 풀 오토 에어컨, 슈퍼비전 클러스터 넣어준 게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LED 램프 같은 경우에도 럭셔리에서 40만원에 파니까 사실상 75만원은 어디에 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75만원에 해당하는 옵션은 뭔가 더 넣어줘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후방 카메라 정도? 지금 레이가 옵션은 좋지만 가격이 1,570만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는 좀 더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건 후측방 경고장치도 달 수가 없는데요. 경차 운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사각지대인데 후측방 경고도 돈 주고 넣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